어제 아침 낯선 전화 한 통이 울렸습니다. 내가 받았어요. 20년을 기다렸어요. 아니, 22년을 기다렸습니다. 내 아내가 나한테서 떠난 지 22년. 그 여자가 어제 나타났어요. 왜일까요? 무엇이 22년이라는 세월을 돌파했을까요? 그 여자가 나한테 준 한마디. 그 말이 내 인생 전체를 바꿔놨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잊지 않았죠? 세월의 극장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저는 이제 69살입니다. 경기도 광주 외곽에서 혼자 살고 있어요. 방 한 칸, 화장실 한 칸. 그게 제 전부입니다. 이름은 김희수. 택시기사 경력 36년입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밤 12시에 잠들었습니다. 평일도 없고 휴일도 없었습니다. 그저 돈이 필요했거든요. 지난 5월 내가 택시를 내려놓았어요. 69살. 더는 일할 수 없었습니다. 의사는 진단했어요. 고혈압, 당뇨병, 그리고 심장 문제가 있는데 얼마나 살 수 있을까요? 이 상태로면 3년 정도 더 사실 수 있겠습니다. 나는 웃었습니다. 3년. 충분합니다. 이미 22년을 혼자 살았으니까요. 퇴직 후 나는 시골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부모가 남긴 집이었어요. 그 집에서의 하루는 이런 식입니다. 아침 5시 눈을 뜹니다. 습관이에요. 어둠 속에서 벽을 봅니다. 늙어가는 손을 봅니다. 밥을 지어 먹습니다. 한 술, 두 술. 맛이 없어요. 혼자 먹는 밥은 원래 그런가 봅니다. 밥이 목에 걸려도 특별히 슬프지 않습니다. 그냥 물을 마시면 되니까요. 낮이 되면 사진 앨범을 꺼냅니다. 우리 결혼식 사진. 1988년 9월. 내가 33살, 민지가 28살이던 때. 우리가 얼마나 행복해 보이는지. 그 행복이 영원할 줄 알았어요. 우리 아들 100일 사진. 1989년 5월. 그때는 몰랐습니다. 우리의 미래를. 그리고 마지막으로 찍힌 우리 셋이 함께한 사진. 아내가 우리 아들을 안고 있고 내가 그 둘을 안고 있었습니다. 1994년이었나? 아니, 1996년 정도였던 것 같아요. IMF가 터지기 전 마지막 행복한 순간이었어요. 그 사진을 볼 때마다 나는 울었습니다. 민지, 우리 준호, 어디 있니? 정말 잘 있는 걸까? 혹시 이제 날 잊었을까? 그런 생각들이 자꾸 들었어요. 오후 4시쯤 라디오를 틉니다. 뉴스를 듣습니다. 혹시 모르니까요. 혹시 우리 준호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요. 저녁 6시 밥을 다시 짓습니다. 밥과 반찬 하나. 그냥 그렇게 먹습니다. 밤이 되면 침대에 누워 있습니다. 천장을 봅니다. 22년. 그 정도면 긴 시간이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잠을 청합니다. 내일도 같은 하루가 반복될 거란 걸 알면서요. 우리가 처음 만난 건 1988년 5월 어느 일요일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33살, 아내는 28살이었어요. 제 아내 이름은 박민지였습니다. 지금도 그녀의 이름을 부를 때면 그 시절의 따뜻함이 가슴에 와닿아요. 그 여자는 정말 예뻤어요. 단순한 예쁨이 아니라 따뜻한 예쁨이었습니다. 눈빛이 맑았고 웃음이 진솔했습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만났어요. 명동 중앙교회. 정확히 기억합니다. 그 교회. 지금도 그 건물 앞을 지나가면 가슴이 철렁합니다. 그 일요일 예배. 그때 나는 새내기 택시 기사였습니다. 손에는 기름때가 있었고 옷에는 담배 냄새가 벨 대로 배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다르게 입으려고 했어요. 사실 특별한 이유는 없었어요. 그냥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예배 중에 찬송가를 불렀습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주께 받으시고 그 찬송가가 나오는데 한 목소리가 유독 맑았어요. 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거기 있었어요. 박민지, 우리 아내. 그때는 물론 아내가 아니었지만 그녀는 눈을 감고 찬송했어요. 진심으로 부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나는 알았어요. 이 여자야. 그렇게 단순했어요. 예배가 끝나고 나는 그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희수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민지입니다. 우리는 빠르게 친해졌어요. 그리고 3달 만에 결혼했습니다. 너무 빨랐나요? 하지만 우리는 알았어요. 이 사람과 함께 해야 한다는 걸요. 1988년 9월. 결혼식은 작았습니다. 돈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돈 때문에 슬픈 마음은 없었습니다. 새 신부는 웨딩드레스를 입었고 나는 빌린 턱시도를 입었습니다. 약속할 사람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부부가 되었어요. 신혼집은 남대문 골목 지하방이었습니다. 천장이 낮아서 허리를 굽혀야 했고 여름엔 습하고 겨울엔 추웠습니다. 방은 한 칸, 거실도 침실도 부엌도 다 한 칸에 있었어요. 하지만 우리에겐 그곳이 천국이었습니다. 우리 여기서 살 거야. 응, 미안해. 내가 더 벌어야 해. 괜찮아요. 우리 함께니까요. 그 말 한마디가 내 가슴을 녹였어요. 우리는 함께라면 지하방도 좋았고 쌀밥도 맛있었고 추운 겨울도 따뜻했어요. 1989년 2월 아들을 얻었습니다. 병원에서의 그날 의사가 나왔어요. 축하합니다. 건강한 남자아이입니다. 아내는 눈물을 흘리며 웃었어요. 나도 울었습니다. 병실에 들어갔어요. 아내는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팔에는 우리 아들이 있었어요. 작고 가냘픈 생명. 그 작은 아이가 우리에게 준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민지야 고생했어. 우리 아들이에요. 응. 우리 준호. 준호. 그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알준. 지킬호. 좋은 사람이 되고 준비된 마음으로 자신의 진지를 지키는 사람이 되라는 뜻이었어요. 그렇게 우리는 3명이 되었습니다. 행복한 택시기사 가족이 되었어요. 그렇게 우리는 3년을 살았어요. 1989년부터 1992년까지 택시를 몰고 집에 돈을 갖다 주고 아내와 아들을 보며 행복해 했습니다. 아침 5시 내가 택시를 타고 나가면 아내는 아들을 깨웠어요. 준호, 엄마 말 잘 듣고 유치원 가. 아빠는 돈 벌어서 맛있는 거 사올게. 우리 아들은 유치원에 갔어요. 아내는 빨래를 했고 밥을 했고 청소를 했습니다. 충실했어요. 모든 게 밤 8시쯤 나는 집에 돌아왔어요. 아버지 왔어. 우리 아들이 문을 열고 뛰어나왔습니다. 우리 준호, 오늘은 어땠어? 재미있었어. 친구들이랑 놀았어. 그런데 엄마가 날 자꾸 신경 써서 좀 창피해. 아내가 웃었어요. 우리 준호 엄마가 챙겨주는 거 싫어. 그럼 엄마가 안 챙길까? 아니야. 챙겨줘. 그렇게 우리는 저녁을 먹었습니다. 밥도 맛있었어요. 택시에서 한 끼 떼어온 내게는 아내가 만든 밥이 진짜 밥이었어요. 밤 11시쯤 아내가 말했어요. 여보, 오늘 하루는 어땠어요? 괜찮았어. 손님도 좀 있었고. 많이 버셨어요? 응. 4시간에 8만 원. 와. 그럼 이번 주는 좀 괜찮겠네요. 우리의 대화는 항상 돈이었어요. 하지만 슬프지 않았습니다. 함께 헤쳐나가는 느낌이었거든요. 아들은 빨리 자랐어요. 유치원을 졸업하고
초등학교에 올라갔습니다. 1995년이었나? 그때 우리 아들은 8살이었어요. 학용품을 구입해줬어요. 연필, 지우개, 책가방. 우리 준호. 이제 초등학생이다. 열심히 공부해야 해. 아내가 아들의 이마에 입맞춤을 해줬어요. 알겠어, 엄마. 우리는 평범했어요. 하지만 정말 행복했습니다. 특별한 게 없었는데도 말이에요. 그렇게 3년, 4년, 5년, 6년이 흘렀어요. 1997년, 아들은 11살, 초등학교 4학년, 아내는 38살, 내 나이는 43살이었습니다. 우리는 별 생각 없이 살고 있었어요. 앞으로도 이렇게 살겠지. 그런 생각을 하며 말이에요. 하지만 인생은 그리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1997년 11월, IMF가 터졌어요. 그 시절을 기억하시나요? 은행에 줄을 서고 일자리는 없고 거리에는 실업자들이 넘쳤습니다. 라디오에서는 계속 나왔어요. 환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현재 환율은 1,500원을 넘어섰습니다. 기업들이 줄줄이 파산하고 있습니다. 나는 택시를 몰며 라디오를 들었어요. 이거 뭔가 이상한데. 첫 주에는 손님이 줄었습니다. 두 번째 주에는 거의 없었습니다. 택시를 타는 사람들도 많이 줄었거든요. 어디 가세요? 기차역이요. 기차역 가기도 전에 손님이 말했습니다. 돈이 없으니까 여기서 내려주세요. 우리 아들이 다니는 초등학교도 달라졌어요. 아이들이 도시락을 못 사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나는 도시락은 언제부터 안 싸가? 왜? 친구들이 도시락을 안 가져왔거든. 아내는 말했어요. 준호, 우리 도시락은 계속 싸갈 거야. 하지만 수입이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아내의 얼굴도 점점 달라졌어요. 12월이 되니까 집에 난방이 끊겼습니다. 여보, 난방 요금이 얼마야? 25만 원이에요. 25만 원. 당시로 내가 2주에 버는 것보다 많았어요. 내가 또 구해야 하나? 예, 알겠어. 하지만 자존심이 상했어요. 남자라면 아내에게 이런 말을 듣지 않아야 하는 건데, 그해 겨울은 정말 추웠습니다. 집에 난방이 없으니까요. 아내는 담요를 여러 장 덮고 우리 아들을 안고 있었습니다. 준호, 따뜻해. 응, 엄마 팔이 따뜻해. 나는 택시 안에서 밤을 새웠어요. 택시 히터도 켜지 않고 밖에는 영하 15도 이하. 택시 안은 조금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심장은 얼었어요. 집에는 난방이 없는데, 아내와 아들이 떨고 있는데, 난 여기 앉아 있네. IMF는 계속됐어요. 1997년부터 2001년까지 무려 4년. 4년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1997년 손님이 줄어듦. 1998년 더 줄어듦. 1999년 더 줄어듦. 2000년 손님이 거의 없음. 2001년 아주 조금 나아짐. 이 힘든 4년 동안 우리 아들은 11살에서 15살로 자라났습니다. 아들이 자라나면서 깨달았어요. 우리 집이 가난하다는 걸. 초등학교 때는 몰랐던 것 같아요. 하지만 중학교에 올라가니까 다른 친구들과 다른 우리 집. 아빠, 왜 우리 집은? 아들의 그 질문은 듣기 힘들었어요. 가장으로서의 내 무능함이 묻어났거든요. 가장 힘들었던 건 1997년이었어요. IMF의 극심한 시기. 갓이 좀 나아지려나 싶다가도 또 떨어졌어요. 환율도 계속 올라갔고 기업들은 줄줄이 문을 닫았습니다. 그때 아내는 말했어요. 여보, 내가 일을 해야겠어. 1997년 12월 아내는 여관 청소 일을 시작했어요.
내가 극렬히 반대했습니다. 민지, 절대 그러면 안 돼. 왜? 난 아들이 굶는 꼴을 볼 수가 없어. 난 엄마야. 아내가 아니라 엄마고 싶어. 그 말을 들었을 때 나는 완전히 무너졌어요. 내 아내가 이렇게까지 나와 싸우면서 일을 하겠다고 하다니. 얼마나 우리 상황이 심각했으면. 아내는 새벽부터 움직였어요. 새벽 4시 50분.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옷을 입습니다. 화장실도 안 들어가고 여간 청소는 새벽 5시 정각부터니까 나는 깨어 있으면서 봤어요. 아내가 어둠 속에서 옷을 입고 신발을 신고 나가는 모습을 말이에요. 민지, 응, 고마워. 그 말밖에 할 수 없었어요. 아내는 손수건으로 우리 아들의 이마를 살살 닦아주고 나갔어요. 우리 준호, 좋은 꿈 꿔. 그렇게 중얼거리며 말이에요. 그 순간의 아내, 38살. 하지만 마치 60살 같았어요. 여간 청소는 새벽 5시부터 오후 1시까지 무려 8시간. 한 여간에만 가는 게 아니었어요. 한 여간을 청소하고 또 다른 여간으로 가서 청소했어요. 손이 헐고 세제 냄새가 옷에 배고 다리가 부었어요. 점심은 여간 주인이 주는 반찬 몇 개, 밥 한 공기와 국. 그 밥을 먹고 바로 또 다른 일. 식당 설거지. 정오부터 밤 8시까지. 또 8시간. 총 16시간. 하루를 16시간을 일했어요. 그 사이에 점심 먹는 시간 30분, 이동 시간 30분. 거의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나는 가끔 따라갔어요. 택시를 몰고 아내가 있는 식당 근처에 갔어요. 유리창을 통해 몰래 봤어요. 우리 아내가 설거지를 하는 모습을. 물속에 자꾸 손을 넣고 빼고 손가락이 주름살처럼 째끌쭉한 채로요. 세제 냄새에 질려서 코를 찡그리고 주인이 뭔가 지시하면 그것도 못 들은 척하고 일만 했어요. 나는 그때 정말 죽고 싶었어요. 내 아내가 이렇게 일하고 있는데 나는 택시나 타고 있다니. 자존심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4년 동안 택시를 몬 지 20년이 넘도록 나는 자존심만 가지고 살았어요. 하지만 그 자존심이 무엇을 했나요? 아내와 아들을 이렇게까지 내몰았어요. 그 자존심은 값어치가 없었어요. 오히려 아내는 진정한 자존심을 보여줬어요. 나는 아무 일이든 한다. 우리 준호가 굶지 않으려면. 그것이 진정한 자존심이었어요. 2001년 여름, 아내는 정말 지쳐 있었어요. 여보, 우리 얘기 좀 해요. 뭐? 내가 더는 못할 것 같아. 왜? 돈이 더 필요해. 이대로는 못 살 것 같아요. 민지의 얼굴을 봤어요. 38살의 나이에 60살 같은 얼굴. 주름은 깊었고 손은 갈라져 있었으며 눈에는 빛이 없었습니다. 내 아내가 죽어가고 있었어요. 민지, 대신 내가, 여보, 내 말 끝까지 들어봐요.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내가 이대로 계속 살면 우리 준호도 안 될 것 같아. 그 아이도 상처받을 거야. 그럼 뭘 하자는 거야? 나 아이를 데리고. 아내가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 순간 나는 알았어요. 우리 아내가 나를 떠나고 싶어 한다는 것을. 나는 본능적으로 자존심으로 무장했어요. 가버려. 나 혼자도 괜찮아. 넌 우리 아들 데리고 가. 대학을 졸업한 넌 충분히 혼자도 잘 살 수 있어. 나 때문에 힘들어하지 말고 좋은 곳에서 살아. 여보, 그게 아니에요. 제발 이러지 말아요. 가라고 했잖아. 나는 소리를 질렀어요. 20년 택시에서 고인 분노, 절망, 무기력함. 모든 것을 그 한 소리에 담아서요. 그리고 그 여자는 떠났습니다. 우리 아들과 함께요. 아내는 나이 38살,
우리 아들은 14살, 중학교 2학년. 2001년 여름, 그때부터 22년이 시작되었습니다. 나는 혼자가 되었어요. 택시와 함께요. 그 다음이 지옥이었어요. 처음엔 분노였습니다. 자존심이라는 허울로 가득한 분노요. 잘 살겠지. 그 여자, 뭐 할 정도는 되겠지. 내가 아니어도. 하지만 그건 거짓이었어요. 1년 뒤 나는 그 여자를 찾고 싶었어요. 하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우리 아들은 어디 있을까요? 내 아들은 누가 키우고 있을까요? 그 질문이 매일 나를 괴롭혔어요. 나는 택시를 몰며 22년을 살았습니다. 2003년부터 2025년까지 택시 안에서 자고 때론 식당에서 밥을 먹고 주말이면 경주 불국사에 가서 부처님께 기도했습니다. 제발 어디선가라도 잘 살고 있게 해주세요. 하지만 내 기도는 응답되지 않았어요. 다만 나이만 들었습니다. 63살, 64살, 65살. 그렇게 5년이 더 지나고 68살, 69살이 되었어요. 손가락이 굽어졌고 눈이 흐려졌고 가슴이 자주 철렁했습니다. 2024년 5월 의사는 말했어요. 더 이상 운전은 위험합니다. 나는 택시를 내려놓았어요. 36년을 몬 택시를 말이에요. 택시는 나의 유일한 벗이었어요. 벗도 되어주고 때론 침대도 되어주고 때론 눈물을 흘릴 때 나를 보듬어주던 그 택시. 그걸 내려놓는 순간 나는 완전히 혼자가 되었어요. 22년. 아내가 떠난 지 거의 4분의 1세기. 나는 여전히 혼자였어요. 하지만 희망도 없지 않았어요. 혹시 준호가 성공하면 어딘가에서 나를 찾을까? 그런 생각을 가끔 했습니다. 불가능한 꿈이지만 어제 아침 나는 혼자 밥을 먹고 있었어요. 라디오를 켜고 있었습니다. 뉴스 시간이었어요. 유명 건축업체 CEO 박준호 씨가 오늘 자신의 회사 신사옥 준공식에서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나는 숟가락을 떨어뜨렸어요. 박준호. 그 이름이 내 귀에 들어왔을 때 나의 심장이 멈춘 줄 알았습니다. 우리 아들 이름이 박준호였으니까요. 하지만 아닐 거예요. 그건 우연일 거예요. 세상엔 박준호라는 이름의 사람이 많으니까요. 라디오는 계속 흘렀어요. 박 회장은 자신의 성공 뒤에는 어떤 비밀이 있느냐는 질문에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제 어머니가 있습니다. 제 어머니는 여관에서 청소를 하셨고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 아버지는 택시기사였습니다. 나는 라디오를 껐어요. 아니, 손으로 누르려고 했어요. 하지만 손이 떨렸어요. 내 모든 세포가 깨어났어요. 어디 있어? 어디 있어? 나는 스마트폰을 집어들었어요. 손가락이 떨렸어요. 박준호 CEO. 검색창에 입력했어요. 그리고 나는 그 사진을 봤어요. 그 남자의 얼굴에서 내 아내의 눈을 봤어요. 그리고 내 코를 봤어요. 그 얼굴에서 우리 아들의 14살 모습이 비쳐 보였어요. 그건 의심의 여지가 없었어요. 우리 아들이었어요. 그날 밤 나는 전화를 했어요. 회사 대표 번호였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박준호 회장과 관련한 개인적인 일로 전화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일반인과의 통화는 제 이름은 김희수입니다. 이 이름이 회장님에게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화 너머 긴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혹시 아버지, 나는 울었어요. 22년 만에 처음 들었습니다. 우리 아들의 목소리를. 우리 아들은 나를 찾으러 왔어요. 그 젊은 남자는 내 문을 열고 들어섰어요. 아버지, 우리는 하루 종일 말했어요.
그가 어떻게 나를 찾으려 했는지, 그가 어떻게 성공했는지 아들이 말했어요. 아버지, 어머니는 아버지 신문 기사를 매일 스크랩했어요. 매일. 네. 22년을 하루도 빠지지 않고 아버지가 나쁜 일 하지 않는지 확인하려고요. 그리고 저를 키우면서 우리 아빠는 좋은 사람이야라고 매일 말씀하셨어요. 나는 울었습니다. 그 여자가 22년을 나를 지켜봤어요. 더 정확히는 나를 믿고 있었어요. 엄마 만나러 가요, 아버지. 내가 대답할 수 없었어요. 너무 커서요. 오늘 아침 나는 서울로 왔어요. 우리 아들의 아파트, 리모컨으로 열린 문, 그리고 거기 서 있는 한 여자. 22년이 지났어요. 그녀의 머리는 휘었고 얼굴은 주름이 많았어요. 하지만 눈빛은 그대로였어요. 우리가 결혼했을 때의 그 따뜻한 눈빛 말이에요. 현재 그녀는 65살. 여보, 미안해. 어쩌다 늦어서. 나는 웃었습니다. 늦지 않았다. 절대로. 나는 그 여자의 손을 잡았어요. 22년을 기다린 그 손을. 아직도 따뜻했어요. 여러분, 인생은 절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설령 이별이 있더라도 사랑은 죽지 않습니다. 나는 22년 동안 혼자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 여자는 매 순간 나를 생각하고 있었대요. 그녀는 내가 좋은 사람이 되기를 바라며 내 기사를 매일 스크랩했어요. 우리 아들도 어머니 덕분에 저를 믿고 찾아다녔어요. 그들이 나를 포기하지 않았기에 오늘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누군가를 잃었다면 절망하지 마세요.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여러분도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 사랑을 잊지 마세요. 그것이 언젠가 당신을 다시 만나게 해줄 거예요. 절대로 끝나지 않은 인생. 절대로 죽지 않은 사랑.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